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종 근생 제조장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행 허가가 어려운 사례입니다. 개발행 허가에서 이종 근생은 너비가 4m 이상이 기본이죠. 현황을 보니까 20여 년 동안 소유한 내 자연녹지 밭에다가 이종 근생 제조장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가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개발행 허가 팀에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없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지속적 너비는 3.8m 정도입니다. 이 마을길은 국토교통부 소유로서 그동안 너비 5m 이상의 현황도로로 사용해 왔었는데 몇 년 전에 양쪽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에 돌과 철조망을 설치해서 현재 폭이 4m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4m 미만의 너비가 되면 개발행 허가를 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건축가에서는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발행 허가 팀에서 진입로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양쪽 도로 소유자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협상이 어렵습니다. 확장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을 하면 먼저 허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건축허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입로로만 좁혀지면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허가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 건축사 또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민원이 직접 나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또는 토목사무실이 해석하는 기준이 허가에 대해서 기준이 달랐을 때 용역사들이 허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림을 보면 국유지 도로가 있고 그 국유지 도로의 입구 쪽이 한 20cm가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지목이 전인 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개발행 허가부터 받아야겠죠. 대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전이라면 먼저 농지전용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물 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지역에는 농지 전용에 면적 제한 또는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행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개발행 팀에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 개발행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 3-2-5에 의하면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 관계 즉 접도 의무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행 허가 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서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 3-3-2-1 도로에 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종 근생 제조장 허가를 받으려면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걸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는 그 개발 규모에 따라서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하고 5,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6m 이상이 있어야 하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 규모는 8m 이상의 도로와 교통계획이 처리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농림업용 시설과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과 주택, 단독주택에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또는 농로에 접속해도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증축을 위해서 기존 대지를 10% 이하로 확장을 하거나 증개축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를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자, 현재 상태가 4m가 안 되니까 그러면 허가 담당자를 설득할 근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건축 예정지 옆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가 있는데 왼쪽에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 한 필지에 국유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국유지가 건축 예정지로 들어가는 곳에는 3.8m밖에 안 돼서 양쪽으로 20cm가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축가나 개발행위허가 팀에서는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너비 4m 이상이면 된다고 했으므로 지금 현황 도로를 측량해서 4m 이상의 공간이 있으면 의외로 쉽게 개발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과 현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 어느 하나라도 지적보다 뒤로 물러나 있다면 20cm만 물러나 있다면 4m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가 4m가 도저히 안 되면 양쪽 소유자 어느 한 사람에게 20cm에 대한 사용권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누구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이죠. 만약 사용승낙이 안 되더라도 가로막은 큰 돌만 약간 물리면, 그러니까 20cm 사용승낙이 안 되더라도 가로막은 큰 돌을 약간 물려서 4m 현황도로 공간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왼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황색 이 필지는 하나의 필지로서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건축조례로, 지자체 건축조례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도로가 있습니다. 공유도로는 다시 오른쪽 위에 있는 국유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665-4번지의 공유지를 활용해 보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국유지와 공유지 사이가 약 1m 정도의 단차가 있어서 뭐 공사 비용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로 점용료는 주택의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단차가 있는 부분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결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만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도로나 국유도로는 말입니다. 국공유도로는 뭐 어차피 도로 점용,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도로 점용 허가로 받을 수 있고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만 간단하게 토목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택으로 해서 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유지 중에 4m가 안 되는 부분은 개발행위와 운영지침 예외를 활용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목사무실에 부탁해서 국립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구해서 이 현황도로가 5m로 사용됐던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6년 1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현황도로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3-3-2-1 도로에 예외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및 일종근생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또는 농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일종근생은 당장이라도 허가가 될 수 있죠. 3.8m니까. 아무튼 허가 담당자에게 신청자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 허가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즉 허가 담당자가 이 허가를 해줬다가 현황도로 소유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 근거 자료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법제처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허가 담당자를 안심시키고 개발행위허가 팀에서 건축가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너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조례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등의 심의에 올려보는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질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매한 것은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3-3-2-1의 4에 의하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이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심의 서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작성하면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 이곳은 자연녹지로서 주상공과 달리 주거상업 공업지역과 달리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m 이상이라는 엄격한 기준보다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은 자연녹지니까 3.8m로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에 완화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통과도로입니다. 오른쪽에 또 2m 이상의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접도 의무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은 통행로인데 그 접도 의무는 다른 통로로도 2-3m의 다른 통로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3.8m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현황은 4m가 넘는다. 그리고 사업 특성,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이란 공장은 산업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시설이라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권장해야 하고 이 마을은 뒤에 산이 있어서 자동차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도로 확보가 많지 않아도 된다. 등등 이런 명분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심의에 올려달라. 개발행위 지침에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부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비법정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해서 이 도로가 실제는 허가청의 점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개발행위 팀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대법원 판례 중에 많은 긍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하수도 설치 등 도로 개축 또는 유지 보수 공사를 시행해서 일반 공중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러니까 시가 확장을 했거나,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존 도로를 확장했거나 도로 포장을 했거나 하수 설치 등을 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쓰게 했을 때는 그 도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봐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권자가 점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서 사용자가 필요 없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심의위원을 설득도 해보고 담당 공무원을 또 설득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이 연대해서 20cm가 부족한 양쪽의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현황도로는 오랫동안 5m 이상이었고 추후 건축선이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허가 때 건축 후퇴선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8m, 6m 이상의 도로와 4m 이상의 도로가 삼거리 또는 사거리에서 교차하는 지점은 코너를, 도로 모퉁이를 대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물려서 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건축 후퇴선이 적용된다면 공도가 될 부분이므로 지금 20cm 양보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쪽 토지주와 협상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보면 1번 입구에는 국도의 왼쪽 오른쪽이 사유지가 있어서 20cm 양보하는 방안, 2번은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방안, 3번은
공유지, 그러니까 지자체 소유 도로와 국유지를 연결해서 공사를 약간 해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1번의 양쪽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해보는 방안은, 만약 그 토지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1번 좌우측에 그 토지를 관리하는 중개사 또는 동네 친구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20cm의 사용락을 받아서 허가청의 공문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토지가 왼쪽 토지에 접해 있잖아요. 건축 예정지 바로 밑에 있는 왼쪽 토지에 접해 있으므로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을 제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는 소유권은 그냥 두고 사용권만 20cm 정도 양보받는 것. 이유는 아래 토지가 건폐율이 18% 정도이므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위해서 동의해 줄 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10여 평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cm 뭐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양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토지는 추후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이용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하고, 또 건축 후퇴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도로 모퉁이에. 그때는 어차피 4m 도로가 저절로 확보될 것이므로 이번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해달라고 제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20cm 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보해달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건축법의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이 접도 의무인데, 개발행 허가를 전제로 한 건축 허가에서는 접도 의무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정도로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지정도로 신청을 위해서 분할하지 않고 사용락을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한 자연녹지이므로 건축법 5조의 완화 규정 및 개발행 허가의 예외 규정을 활용해서 개발행 허가 팀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충 민원과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므로 토지주를 설득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소송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